유니버스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그리고 아까 내란의 전모가 안 드러났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뉴스토마토에서 그 맞습니다. 기자가 계엄군한테 케이블 타이에 묶이는 예. 장면까지 충격적인 게 뒤늦게 그렇습니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알고 있지 예. 못한 게 너무 많구나 이런 맞습니다. 게 진짜 떠오르긴 합니다. 네. 제가 제목을 새로 지어드릴게요. 87 체제 이전, 87 체제 이전 후퇴한 대한민국. 책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서 우리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충격적인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군이 케이블 타이로 뉴스토마토 기자의 손을 묶으려고 했다. 이것은 그 누굽니까? 김현태 특임단장 이 사람 거짓말한 걸로도 드러난 거예요. 그 영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상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짤막한 영상인데 어제 이제 MBC 보도된 영상의 이제 풀 버전을 보게 되면 너무 심각해요. 네. 예, 너무 심각하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 저 국회 네. 뒤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회 앞쪽에서는 막 그 이제 일종의 몸싸움이, 이제 몸싸움이 네.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뒤로 해서 이제 이 기자가 취재하려고 가는데 계엄군들이 발각을 해가지고 휴대폰을 빼앗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몸체가 들려서 한쪽 다리가 들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인터뷰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빼앗기고 영상 삭제한 다음에 돌려보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그럼요. 김현태 특임단장을 이 기자가 고소했어요. 네. 어제 고소한 상황인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기자로서. 이 사안을 보면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케이블 타이라는 게 문을 걸어 잠그는 용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람을 포박하는 용도로 쓰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네. 그것과 논외로 저는 기본적으로 김현태라는 사람이 입장을 많이 선회하고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분명히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계엄의 상황을 통곡하다가 갑자기 헌재 어떻게 보면 나와가지고 윤석열 측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한다거나 국회에 나와서 자기 행위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는데 결국은 그는 그날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입장 선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만이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자기가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까지 덧대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너무 아쉬운 거죠. 사실 이제 한덕수 체제에서 이제 제대로 되지도 않았었고 심지어는 상설 특검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여기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친일 쿠데타를 제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정말 힘겹게 온 것인데. 네. 그때 만약에 내란 특검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전모들이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겨우 밝혀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밝혀내는 팩트와는 차원이 다른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겨우 나온 것들이 이제 국회 단전도 실제로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가지고는 그날 아무도 안 다쳤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엄군이 사람을 포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이제 와서 거짓말이죠.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헌재 도면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뒤늦게 또 네. 언론 보도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조각조각만 모아봐도 윤석열이 꿈꿨던 이 계엄 이후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란 수사로 사실은 이것에 한 뭐 100배, 1000배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막혀 있다 보니까 이 여론이 지지부진하게 가면서 윤석열이 법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나오고 우리가 이 8대 0이라고 한 당연한 결과들을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당시에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서는 좀 다시금 좀 더 좀 성토하고 싶은 것들이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한 10분 가량의 이 영상이라는 건데요. 이 영상 전체를 좀 입수해가지고 뉴스토마토가 좀 공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전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원들이 저항하는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의 다리를 걷어차기도 했고 한쪽 손목씩 케이블 타이 고리에 넣게 만드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김병주 의원이 예,
예. 김병주 의원 그다음에 이제 박선원 예. 의원 예. 그리고 그 한병도 의원. 예. 한병도 의원 저희 프로그램에 직접 그 케이블타이 가지고 그리고, 오셨었는데 그거 갖고 있었어야 됐는데 버린 것 같아요. 흉한 거니까 얼른 네, 버리는 흉한 게. 거니까 얼른 버리긴 예. 했었는데 네. 이제 요 똑같은 검정 케이블 타일 걸로 보이는데 한쪽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좀 전해주시네요. 안 버렸네. 우리 야. 영민한 제작진이 안 버렸네요.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 팔에 이겁니다. 묶고. 이거 좀 클로즈업을 해주시면 야. 좋을 것 아니, 같아요. 하트 표시가 돼 있네. 팔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네. 이게 안 돼요. 일단 이게 손이 들어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게. 그러니까 뭐 이게 가위로도 좀 그렇죠. 이게 그냥 케이블 타이가 수월한 원래 가위로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양손을 딱 넣을 수 있게 굉장히 구멍이 두 개이지 두껍게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람을 민간인을 묶어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폭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직권남용, 체포, 독직폭행 7가지 혐의로 이제 그 특임단원들 이제 이 실제로 나섰던 군인들에 대해서도 전부 이제 고소를 한 건데. 이게 CCTV로 보이거든요. 이제 국회 그러니까요. 사무처에서 네. CCTV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날의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다행인 거지. 이 증거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기자 그런 적 거짓말쟁이로 없었는데 몰았겠죠. 그렇겠죠. 예, 충분히 아마 그래서 이 기자도 늦게 이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긴 예. 합니다. 얼마나 뭐든 다, 당황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정말 용감한 게, 그러니까 예. 우리가 다수와 함께 있었을 때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들의 모습들을 많이 봤지만, 예. 물론 그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만, 예. 사실은 맨몸으로 혼자서 계엄군에서 앞에서 영상을 찍는다고 맞아요. 생각하는 건 네. 정말 큰 용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5.18의 어떤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분의 용기라고 하는 것이 진짜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정말 그날 이게 실행이 됐었으면 이 케이블 타이가 우리가 이리 책상에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 팔목이 어떻게 차려졌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엄중하게 봐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그 피청구인 윤석열의 기각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겁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쟁점 정리한 거 제가 그 부탁을 드렸는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하나만 걸려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싹 다 돼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가기 전에 또 하나만 네. 얘기하면 사실 근데 5개 다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예. 심지어 심지어 관장이 당시에 이제 핑계를 대면서 체포용 포박용이 아니었고 문을 잠그기 위한 용도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도 역시 계엄의 불법성을 드러내준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문을 잠그면 어디 문을 잠급니까? 707이 안으로 국회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국회 밖에 있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봉쇄하기 위해 잠근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봉쇄하기 위한 목적, 쉽게 얘기해서 문을 잠그는 용도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국회에 대한 헌정 질서를 멈추기 위한 봉쇄 용도였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그건 역시 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충분히 드러내는 증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뭐 댓글창에 그 강진구 기자가 자택 압수수색 중이다라는 그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어떤 혐의로 압수수색인지 그 보도가 나오면 저희가 종합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취재 편의점 댓글창이 엄청나게 활발해가지고 저희가 네. 유념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쟁점 사항 정리한 거 자료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것 하나도 위법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불법이에요. 예. 싹 다 불법이고 저 중에서 하나만 걸려도 피청구인 윤석열, 네. 대통령 윤석열의 그 파면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에 그 선언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저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역시 노상원 수첩과 연계된 그 체포 아닌가 싶어요. 네. 물론 이제 누구 하나 다친 사람이 있냐 오히려 뭐 군인이 다쳤지 시민은 네. 다치지 지금 않았다라는 그것도 거짓말인 게 황당무계한 이 거짓말. 지금 뉴스토마토 이게 기자의 기자를 영상으로 그렇죠. 나왔잖아요.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날 다친 보좌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 사실. 아예 대놓고 성의 있는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게 불 꺼진 창문으로 계엄군이 들어갔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었는데 예. 우리 모두 불 켜져 있는 사진으로 그러니까, 들어간 걸 그러니까요.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도 환하게- 성의가 없다. 아니 저기 불빛 보이잖아요. 저기 예. 저 불빛 보이지 않습니까? 저 전기불이에요. 네, 호롱불 아니고 네. 저거 보고 저걸 보면서도 아니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예, 그래서 윤석열도 기각이 된다라는 걸 믿고 있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각하 석방 이후에는 각하 주장을 그렇게 했던 것들이 네. 절차적 부분에서 본인이 결국은 석방에서도 절차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효능감을 느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강하게 믿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한동안은 각하 이야기가 꽤 나왔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동아일보 기사도 결국 한덕수 이제 탄핵 결정문에 나왔던 조한창 그리고 정영식의 각하 의견 때문에 아마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도 다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